안녕하세요. 실전재활의 이지은입니다. 통증치료실 근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통증치료실에서 1년 동안 근무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몇몇 통증치료실에서는 도수치료도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다녔던 곳은 도수치료 없이 오로지 통증치료만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제가 6년 동안 운동치료를 하다가 그만두고 통증치료로 넘어가서 일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저는 6년 동안 운동치료를 하면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다 좀 많이 지친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관두고 한 달 반 동안 유럽 여행을 다녀오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복귀를 해야 하는데 다시 운동치료로 가기가 좀 겁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지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지금쯤이면 다른 거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어떻게 좋은 기회로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었어가지고 그 강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통증치료를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일부러 도수치료를 하지 않는, 정말 오로지 통증치료만 하고 칼퇴근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알아봐서 취업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일했던 곳은 우선 저를 포함해서 여자 선생님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이서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15개 정도였나? 를 운영을 하는 치료실에서 제가 일을 했었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는데 제가 거기서 일하면서 느낀 점이 좀 많았었어요. 너무 운동치료와 일하는 환경이 다 달랐기 때문에 업무의 내용도 많이 달랐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제가 우선 신경계에서 운동치료를 오랫동안 하다가 통증치료실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됐을 때 제일 크게 많이 느낀 점이 무엇이냐면 상대적으로 힘을 좀 덜 쓰게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엄청 남아 도는 거예요. 원래 내가 일했던 6년 동안 단련이 되어 있었던 정말 무거운 환자분들 많이 트랜스퍼도 하고 또 운동치료 하면서 내 몸을 써야 하는 것들도 많았고 위험한 순간에 순간적인 힘들이 확확 들어가야 될 때가 많아가지고 항상 이제 긴장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적응을 해서 모르고 있었었는데 이제 환경이 바뀌면서 통증치료실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뭔가 근무가 끝나고 퇴근을 했는데 너무 쌩쌩한 거예요. 몸이 원래라면 조금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이 체력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되게 좋으면서도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화수목금 운동을 갔었어요. 지금 신경계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나 연차가 낮을수록 진짜 힘들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저한테도 매일 상담 서비스가 들어오는 걸 보면 다들 선생님 저는 지금 체력이 너무 없어서 집에 오면 맨날 퇴근해서 쓰러져서 자고 공부할 시간은 너무 없고 지금 모르는 건 너무 많고 힘들다 그런 메일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저는 그때가 생각이 나면서 정말 공감이 되죠. 진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신경계 운동치료를 할 때는 이렇게 내가 따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나 마음의 여유 같은 것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봤자 정말 노력해도 일주일에 2-3번 정도 운동 갔다 오는 거 이것도 정말 막 가기 싫을 때는 막 안 가고 그래서 거의 한두 번 갔나? 그랬던 것 같은데 통증치료실에서 근무를 할 때는 월수금은 필라테스하고 화목은 수영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건강을 좀 체력을 더 기를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서 되게 좋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지금 통증치료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학교 동기인 선생님이 계신데 이제 그 선생님이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 병원에 환자가 얼마만큼 많이 오는지가 업무의 강도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제 친구인 그 선생님이 일하는 곳은 아침에 이제 9시에 병원 문을 딱 연다고 하면요. 이제 8시 반부터는 그래도 직원들이 출근해서 이제 문도 좀 열어놓고 이렇게 세팅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원무과 앞에 대기하는 의자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의 20명에서 30명 정도가 미리 앉아서 기다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내가 진짜 업무를 시작하는 그 순간 바로 20-30명이 막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점심시간까지 화장실을 한 번도 못 가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도 막 못 마시고 아니면 안 마시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몇 명의 치료사가 몇 명의 환자를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4명이서 아주 적게는 100명을 봤었고 그래도 많을 때는 150명 이상 이렇게 봤었는데 그 50명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의자에 앉아있지 못하는 시간들이 더 많을 때도 있고 계속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되게 막 정신없이 돌아가니까 실수하지 않게 막 신경 똑바로 써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날그날 다르기는 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 운동치료를 하면서 썼던 그 체력이랑 통증치료실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쓴 체력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 그 힘듦의 종류가 달랐다고 해야 되나? 네, 그렇지만 당연히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한두 달, 세 달 이렇게 지나다 보니 당연히 이 업무에 있어서 적응을 하면서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일들도 더 힘들어지고 막 더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원래 그렇습니다. 뭐든지 다 적응을 하게 되면 거기서 또 새로운 무언가가 찾아져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이거 뭐 7, 8시까지 충분히 일할 수 있겠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좀 힘들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제가 일했던 병원은 그래도 여느 통증 치료실과는 다르게 조금 빨리 퇴근을 할 수 있는 병원이었어요. 다른 데는 대부분 막 직장인들을 위해서 7, 8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했었었는데 제가 일했던 곳은 6시 아니면 5시 반에 돌아가면서 퇴근 시간을 정했었던 그런 곳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빨리 퇴근을 하는 편이었었어요. 그래서 8시 반에 출근해서 5시 반에 퇴근할 때는 예전에 그 운동치료를 했었던 거랑 근무 시간이 똑같았던 거죠. 근데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 하는 일이 다른 게 뭐냐면 일단은 전기 코드를 다 꼽습니다. 그리고 전기 치료에 사용되는 그 스펀지 패드에 물을 다 묻혀가지고 다 끼워놓고 세팅을 해놓죠. 그리고 기계 같은 것들도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게 적당한 위치에 두고 뭐 커튼 같은 거 다 쳐놓고 뭐 컴퓨터 켜서 이제 환자분들이 우르르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차트 써가지고 몇 번 패드로 이렇게 가셔라 할 수 있게끔 다 싹 준비를 해놓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일했었던 곳은 물 핫팩을 썼던 곳이었어요.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핫팩의 종류가 2가지예요. 전기 핫팩이랑 물 핫팩이랑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전기 핫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시다시피 꼽아놓고 켜놓으면 그냥 계속 따뜻하니까 크게 뭐 할 일이 없는데 물 핫팩 같은 경우에는 큰 네모난 그 쇠로 된 들통에 뜨거운 물이 담겨 있고요. 거기에 이제 칸칸별로 이렇게 핫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꺼내가지고 물기를 털어서 그 핫팩을 놓는 천에다가 이렇게 놓고 덮어가지고 핫팩을 몇 개를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한 5, 6개를 쌓아놔야지 문 딱 열자마자 환자분들이 막 들어오셨을 때 핫팩을 바로바로 갖다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물 핫팩을 그래서 해보신 분들은 최대한 피하려고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관리를 해줘야 돼요. 다 쓰고 나시면 다시 뜨거운 물에 담그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핫팩 통을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핫팩 커버 같은 거나 수건 같은 것도 계속 수시로 바꿔줘야 되고 핫팩도 한 번 한 번 쓸 때마다 계속 이제 갈아야 되는.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충분히 괜찮았어요. 저희가 이제 대부분의 그 루틴이라고 해요. 정해진 그 치료. 그래서 통증치료실에서는 뭐 이제 루틴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대부분의 루틴은 처음에 초음파 치료가 거의 좀 들어가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이 초음파를 좀 힘들어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초음파 하는 곳은 또 안 가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제가 일했던 곳은 물론 물 핫팩이었지만 초음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대신에 따로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었어요. 그거는 그냥 이렇게 환부에다가 대고 오기만 하면 되는 그런 전기치료 기구였었어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편하게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어떤 기계를 사용을 하고 어떤 기구를 쓰느냐에 따라서 업무의 내용이 다른 거다 보니까 그런데 또 대부분의 통증치료실에서는 파라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손에 심부에 깊숙하게 열 치료를 할 때 사용하는 뜨거운 초가 있어요. 초가 녹아있는 그걸 이제 파라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손을 넣을 만한 크기의 그 플라스틱 기계에 파라핀 초가 녹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처방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거기다가 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 몇 초 계시다가 이제 꺼내요. 그러면은 이 초가 굳어가지고 한 겹에 막이 씌워집니다. 그거를 뭐 5번 이렇게 반복을 하신다든지 해가지고 두꺼워지면 그걸 이렇게 벗겨가지고 이렇게 놓으시고 그것도 다시 담궈서 녹여서 사용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파라핀 같은 경우에도 청소를 좀 자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좀 지저분하게 때가 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 관리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기술이 필요해요. 다 녹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깨끗한 대야에다가 이렇게 덜고 지저분한 부분 다 닦고 지저분한 초 같은 거 다 버리고 새로운 초 이렇게 넣고 남아있는 쓸만한 초들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서 다시 또 세팅하고. 근데 제가 있었던 곳에는 그 기계가 3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3개를 주기적으로 계속 청소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 조금 신경을 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건 시트 가는 거, 베갯잎 가는 거 이런 것도. 근데 사실 뭐 이런 거는 일이라고 생각도 안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좀 몸을 많이 사용하면서 썼었기 때문에 뭐 요 정도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 문을 딱 열어요. 환자분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컴퓨터 상에 EMR이라고 해요. 병원 프로그램. 거기에 이제 환자 이름을 입력을 해서 처방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처방대로 우리가 수기로 적는 노트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분 성함을 쓰고 몇 번 베드에 들어가셨는데 무슨 치료를 하셔야 된다, 이걸 체크를 해놓고 하나씩 그 치료를 할 때마다 체크를 했던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시게 되면 누가 뭐를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차트 업무가 중요했고 그 베드로 배정하는 그 업무도 중요했어요. 왜냐면 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치료실마다 있어요. 대부분 이제 연차가 높은 선생님들이 그러한 업무를 하세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통증 치료실에서 일을 할 때는요,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 진짜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뭐 어떤 데는 베드 담당제라는 거를 해요. 1번부터 5번까지는 뭐 내가 하고 6번부터 10번까지 선생님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하는 양을 이렇게 고르게 분배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일했던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딱히 베드 담당자를 할 필요는 없었어요. 뭐 연차가 많으신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뭐 연차가 낮지 않아도 막 엉덩이 무거운 선생님들은 안 움직여요. 막 소리 났는데도 아까 갔으니까 안 움직여, 막 가만히 앉아있고 계속 움직이는 사람만 움직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하루 종일 계속 같이 붙어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만약에 사이가 안 좋거나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독단적으로 일을 안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굉장히 좀 일하는 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멤버가 엄청 중요합니다. 다 같이 열심히 하려는 그런 멤버여야 하고, 그 치료실의 분위기는 거기에 계신 가장 연차 높은 선생님이 어떻게 일하시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잡히게 돼요. 안 움직이시는 분들은 진짜 안 움직여서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치료사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환자랑 나랑 1대1로 매칭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다 같이 해야 되는 협업 업무인데 효율적이지 않다면 수정사항이나 개선사항이 필요한데 사이가 안 좋으면 말도 못하고 하여튼 엄청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통증치료실에 근무를 할 선생님들은 좀 그런 걸 좀 보라고 해요. 바로 정직원으로 들어가지 말고 아르바이트로 조금 일을 하다가 정직원으로 바꿔줄 수는 없는지, 그러면 그 분위기가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일할 게 못 되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정직원을 안 하면 되는 거고, 처음부터 만약에 정직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의 분위기나 연차가 높으신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눈치로 최대한 알아채야지 내가 일을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여러 명이서 일하는 것보다 나 혼자 일하는 게 낫지 않나. 가끔가다 한 명이 일을 하는 그런 통증치료실도 있어요. 거기도 제 동기인 선생님이 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장점은 뭐냐면 나 혼자니까 뭐 남이 실수하거나 남이 일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껴서 내가 뭐 스트레스 받거나 하는 일은 없어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내가 진짜 몸이 안 좋고 뭐 이렇게 해도 어떻게 빠질 수도 없고 무조건 내가 모든 환자를 다 봐야 돼요. 그래서 환자가 많으면 뭐 2명이라도 있으면 같이 의지하면서 오늘 환자 진짜 많다 이러면서 더 열심히 막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병원에서 환자를 많이 주면 그날은 그냥 나 혼자 엄청 일을 하는 그런 날인 거예요. 그리고 또 혼자다 보니까 연차를 쓸 거면 무조건 대타를 구해놓고 가야 하고, 소규모의 병원에서는 이러면 안 되겠지만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원무과를 대신 보라고 할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무과 선생님 뭐 점심 드시는 동안 치료사가 대신 가서 원무과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통증치료실에 근무를 하시게 될 경우에 체외 충격파라는 거를 합니다. 체외에서 충격을 주는
그러니까 몸 바깥에서 충격을 주는 그런 기계인데요. 주로 이제 어깨 관절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많이 적용을 하는데 그 체해 충격파가 이렇게 총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총 쏴듯이 3,000타면 3,000타 이런 식으로 3,000번을 이렇게 때리는 그거를 이제 치료사가 이렇게 계속 잡고 조금씩 움직이면서 계속 하다 보면은 손목에 좀 손상, 무리가 올 수 있다고 체해 충격파 같은 경우에는 뭐 한 건당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놓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일했던 곳은 뭐 인센티브나 이런 건 없었는데 그냥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냥 눈치껏 아까 전 선생님 가셨으면 이번 내가 가고 이번 내가 갔으면 그 다음에 전 선생님이 가고 뭐 두루두루 둘러가면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체해 충격파만 아예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싫으신 분들은 취업하실 때 체해 충격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통증치료실의 근무 내용은 이 정도가 되고요. 외적인 내용들은 또 뭐가 있냐면 그 병원이 있는 동네에 따라서 환자군이 굉장히 좀 많이 달라져요. 신도시에 있는 통증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고 조금 오래된 동네에 있는 통증치료실에는 어르신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성희롱은 어디나 있습니다. 제가 요새 좀 신기했던 게 제 영상 중에서 예전에 1년 전에 찍었었던 그 성희롱 성추행 경험담 찍었던 영상이 있었어요. 그게 최근에 갑자기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걸 보시게 됐어요. 근데 제가 조금 속상했던 게 거기에 나온 모든 내용 중에서 거짓이 하나도 없고 정말 100% 다 진실이고 그것도 굉장히 좀 수위가 약한 것만 골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 믿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 지어낸 거다, 뭐 70%는 거짓말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마 치료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심한 일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도 자주 일어난다는 거. 근데 이제 저는 통증치료실에 오면 그런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끼리 그 정보를 공유해요. 이분이 방금 무슨 말을 했고 서로서로 우리가 그분이 있을 때는 좀 둘이 같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좀 커튼을 다 안 치거나 좀 이제 말소리가 잘 들리게끔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서로서로 이렇게 약간 도와주면서 일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치료실에서 일을 하게 되면 점심시간은 병원마다 다 달라요. 아예 문을 닫는 데가 있고요. 아니면 문을 열어놓긴 열어놓는데 근무 인원을 반만 배정을 해서 따로따로 밥을 먹거나 따로따로 쉬거나,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점심시간에 환자분이 안 오시거나 우리가 다 같이 밥을 먹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면 병원 급식이 아니라 밖에서 이제 배달도 시켜 먹고 뭐 커피도 사다가 마시고 그랬던 소소한 그런 추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증치료실에서 근무를 하면 좋은 장점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치료실들이 기계가 비슷하게 사용이 되고 돌아가는 시스템들이 어느 정도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단기 알바도 있고 하루씩 하는 알바도 있고 진짜 그냥 내가 뭐 쉬는 날이 있거나 뭐 비는 시간이 있거나 하면은 언제든지 가가지고 바로 그냥 뭐 5분 10분 만에 기계에 뭐 어떤 거 있는지 확인하고 일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다 여쭤본 다음에 아르바이트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통증치료실에서 일을 했었던 경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1년 동안 통증치료를 하고 나서 바로 다시 운동치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계속 운동치료를 하고 있어요. 어느 분야이든지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서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게 이 물리치료사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도 제가 또 새로운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